6.25 전쟁이 터지자 가장 먼저 도착한 지원군은 미군이었다. 당시 일본에 있었던 메가더 장군은 수원을 찾아 한강 방어선을 실천한 뒤 미국 본토에 긴급 보고를 올렸다.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통해 최초의 유엔군 파견을 결의한 직후였고 그 수장으로 메가더 장군을 임명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7월 1일 미 육군 제24사단 21연대가 부산에 착륙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500명의 군사 고문단만 남겨놓고 다 철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미 트루먼 대통령은 곧바로 야,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상군이 빨리 투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곧바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은 미군의 파병 결심을 함과 동시에 유엔 안보리에 긴급 소집을 해서 유엔군의 파견까지도 지원 요청하게 됨으로써 이제 혈맹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개전 초기 일본에 있던 극동해군 제7함대를 필두로 항공모함, 전함,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및 지원함 등을 보내 제해권을 장악했다. 투입된 미 항공기만도 2,300여 대. 지상군은 9개 사단과 2개 연대 전투단, 그 외 다수의 부대 지원병이 목숨을 걸고 한반도로 향했다. 이것은 유엔군의 참전 전력 중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전 초기 북한군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았다. 전선은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까지 후퇴했다.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반전을 이끈 것은 메가더 장군이었다. 역사의 현장 인천. 메가더의 신의 한 수가 이루어진 곳이다. 인천에 위치한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이곳에 전시된 이 보고서는 인천 상륙작전의 전모를 담고 있는 당시 비밀 문서다. 작전명 크로마이트. 여기에는 상륙작전의 후보지가 인천, 군산, 주문진이었던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이 중 인천은 후순이었다. 어떤 전문가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가능성이 5,000분의 1이라고까지 했을 정도다. 처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 장군께서 결정했을 당시에 많은 해군과 육군 참모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천 해안의 지리적인 그런 환경들 때문인데요. 인천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큽니다. 7m에서 10m로 높게 일고요. 또 해안 벽이 높기 때문에 상륙을 한 후에는 사다리를 타고 진격을 해야 하는 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가더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상륙부대를 창설하고 국군과 미군 7,500여 명을 편성했다. 월미도에 동굴 공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인부를 써서 추직을 시키고 이래서요. 실제로 인부를 들여서 공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월미도에 포대 공사를 하는 거. 당시 국군 해병대가 그린 작전 지도다. 북한군 초소의 위치와 규모가 상세히 적혀있다. 인천 지역에 있는 북한군의 병력 규모, 그 다음에 월미도의 포진지 상황, 그 다음에 그 안벽의 높이, 그 다음에 보급로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 영흥도에 와서 그 중요한 정보를 일본에 있는 극동사령부로 송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을 상륙하기 전에 많은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가 다 갔기 때문에 극동군 사령부에서 상륙작전을 하겠다는 그런 결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겁니다. 위장 잠입한 정보원들과 해병대 요원들은 월미도 지역에 돌 하나, 나무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다. 9월 15일 새벽 5시, 월미도를 향해 공격 준비 사격이 시작되었다. 8개국 261척의 선단이 월미도 앞바다에 집결했고 공격과 함께 미 제5해병연대 제3대대 상륙단의 선견 공격대가 인천 수로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3시간 뒤 아군은 월미도를 확보했다. 6.25 전쟁 3년 중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었다.
만조가 되자 2차로 상륙할 병력을 태운 함정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미 해병대 제1연대와 제5연대 전투단이었다. 해군 함포지원전대가 맹렬히 포격을 하는 동안 돌격 상륙부대인 미 제5해병연대와 국군해병대 제1연대 제3대대는 인천 북단해안을, 미 제1해병연대는 인천 남단해안을 접수했다. 인천 상륙작전 당시 인천에 상륙한 아군은 약 13,000여 명. 아군은 15시간 만에 월미도와 인근을 소나기에 넣었다. 기적 같은 반전이었다. 메가더는 이 여세를 몰아 서울로 향했다. 굳이 인천을 선택한 것도 인천이 서울과 가장 가깝기 때문이었다. 인천 상륙작전은 연합군, 특히 미군과 국군이 함께한 세계전쟁사에서 길이 남을 전투로 기억되고 있다. 이 상륙작전은 세계전사에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버금가는 그 작전으로 전사의 길이 남아있는데요. 메가더 장군이 예언했던 것과 같이 낙동강에서 올라오는 전투를 했을 때보다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써 약 10만 명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호응해 지상군은 동서남 세 지구의 전 전선은 일제히 노도처럼 진격해 각지에서 적을 무찌르고 개조하는 적을 추격해 적군 4분지 3을 경멸했다. 일방 서울 지구에서는 세 방면으로 완전히 서울을 보유한 유엔군과 아 해병대가 시시각각으로 도심지대로 포위망을 압축했다. 인천 해안교두보를 확보한 미 해병대 제1사단은 인천 상륙작전 다음 날인 9월 16일부터 한강으로 진격한다. 드디어 9월 27일, 서울을 빼앗긴 지 꼭 석 달 만에 서울 탈환에 성공한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군과 유엔군의 희생은 계속되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미군은 이제 참전 결정을 하면서 대규모 병력을 이제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약 30만 명에 이를 만큼 미군이 주둔을 했고, 연인원 따져보면은 약 178만 명 이상이 3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투입이 됐고, 아쉽게도 그 중에 약 36,57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인원 투입뿐만 아니고 아시다시피 약 300억 달러에 해당되는 전비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1차 세계대전을 치룬 그런 전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고, 그거를 현재 돈으로 따지게 되면 얼마 되면 환율로 따지면 약 3,400억 불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전비가 되겠습니다. 돈만이 아니다. 이런 희생도 있었다. 벤 플리트 장군의 아들 벤 플리트 2세. 그는 당시 미 제8군 사령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한국전에 참전했다. 공군 대위였던 그는 벤 플리트 장군의 외아들이었다. 전투기 조종사였던 벤 플리트 2세는 아버지의 환갑을 축하한 뒤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전했다. 그는 1952년 4월 4일 야간 폭격 임무를 받고 출격했다. 네 번째 출격이자 최초의 단독 폭격 임무였다. 하지만 2시간 뒤 그는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참모들은 수색대를 보낼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벤 플리트 장군은 거절했다. 적군이 장군의 아들인 것을 알면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가족마저 버려야 했던 전쟁. 그 전쟁은 한국과 미국을 혈맹으로 묶었다.